네, 안녕하세요. 어드브 3주차 발표를 맡은 손아연입니다. 네, 오늘은 친칠라라는 논문에 대해서 다뤄보겠고, 먼저 목차는 논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초록부터 볼 텐데요. 모든 논문이 그렇듯 기존 연구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LLM은 학습할 때 컴퓨터 버짓,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량에 대한 그 한정된 그 예산량 내에서 모델 크기와 학습 토큰 수의 최적의 조합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연구들, 기존의 대형 모델들은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모델 크기는 키웠지만 학습 데이터는 그대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모델의 크기와 학습 토큰량을 균일하게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가설로서 나타나는 모델이 바로 친칠라 모델입니다. 네. 앞서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컴퓨터 버짓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보고 가자면, 흔히 학습을 할 때 학습에 할당된 총 계산 자원을 얘기하고요. 세부적으로는 하드웨어, 학습 시간, 에너지 소비 등 정보를 포괄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컴퓨팅 예산을 C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컴퓨팅 예산 C가 모델의 매개 변수 N, 즉 모델의 크기와 학습 토큰의 수 D의 함수로 이루어진 플롭스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앞으로 논문에서 이 컴퓨터 버짓을 어떻게 다루게 되냐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모델의 크기와 N, 그리고 학습 데이터량 D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 시간, 그리고 총 연산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보자면, 기존에 이제 많은 LLM 연구들이 있었는데, 훈련 비용과 컴퓨터 버짓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는 데 드는 컴퓨팅 및 에너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대 LLM으로 갈수록 이것이 지수적으로 커진다는 특성이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 아래에는 친칠라가 모델 사이즈에 비해서 다른 모델에 비해 사이즈는 작지만 학습된 토큰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토큰들 엄청난 크기의 이제 비교적 작은 학습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릴레이트 워크에서도 나오겠지만 관련된 사전 연구를 소개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모델인데요. 이 연구가 의미하는 것은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에서 파라미터 수,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와 성능 사이에서 파워 로우 릴레이션십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것이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파라미터 수가 증가할 때 성능이 꾸준히 향상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LLM 분야에서 계속해서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연구로 방향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어, 컴퓨터 예산이 10배 증가를 한다면 모델은 5.5배 증가, 그리고 트레이닝 토큰은 1.8배만 증가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비교를 하면서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 어, 반박으로 본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훨씬 더 많은 트레이닝 토큰이 쓰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동일한 비율로 모델 사이즈와 트레이닝 토큰이 동일한 비율로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컴퓨트 옵션을, 그러니까 옵티멀, 연산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델을 최저 손실까지 훈련할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은 두 논문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릴레이트 워크를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LLM으로 대표되는 것이 MOE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처럼 거대한 신경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문가만 활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 모델은 크지만 실제로 계산이 되는 양은 적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 몇 법칙이 존재한다. 즉,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또 고정된 수의 훈련 토큰과 학습률 스케줄도 계속 고정해서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본 논문도 이 논문과 유사하게 다양한 모델을 훈련을 시키지만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학습률 스케줄을 학습 데이터 양에 맞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률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러닝 레이트이고 이것은 이제 너무 높으면 모델이 성급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진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이제 너무 낮으면 학습이 너무 느려서 최적의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미리 계획을 해두는 것을 학습률 스케줄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코사인 사이클 랭스라는 기준을 두어서 이 학습률 스케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학습률 스케줄이 고정된 경우에는 모델은 달라지는데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작은 모델인 경우에는 그 학습률이 너무 커서 이미 다 배웠는데도 계속 학습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큰 모델은 이미 다 배울 게 많은데 딱 좋았다던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논문에서는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파라미터 외에도 다른 파라미터도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크기와 데이터 양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을 따랐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에서 앞에 말씀드린 MOE 모델과 레그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하면 추가적인 데이터가 붙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모델 크기만큼의 데이터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방법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키텍처를 볼 텐데, 모든 LLM이 그렇듯 여기서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손실이라는 것을 모나리 크기와 학습 토큰 수를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컴퓨팅 예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와 이 파라미터 모델 크기 사이에 몇 법칙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먼저 깔고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때 몇 법칙이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도 비율에 따라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컴퓨팅 자원에 대비해서 모델의 크기와 훈련 토큰 수가 뭐 얼마 이상 커지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 친칠라의 목표인데 결론부터 먼저 스포를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스케일링 비율이 동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모델을 고정시켜 놓고 모델 크기를 고정시키고 훈련 토큰 수, 데이터 수를 다양하게 지정을 해보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7천만 개에서 100억 개 이상의 크기를 여러 개 두고 이제 네 가지의 시퀀스들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학습률을 변화시킨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10분의 1을 감소하는 코사인 스케줄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최종 학습률, 이 초기 학습률의 10%가 된다. 즉, 우리가 100억 개의 토큰을 훈련을 한다면 그 100억 개 토큰을 다 보는 시점에 학습률이 처음보다 10분의 1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때 특정 주방의 규모가 모델의 크기이고, 그다음에 그 주방에서 얼만큼 재료를 쓸지가 토큰 수, 데이터 수, 그다음에 실제로 손님이 만족하는 것이 손실이 낮은 경우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방법은 전체 그 컴퓨터 연산량, 예산이 2배 늘어나면 주방 규모도 2배, 재료도 2배로 늘렸을 때 손님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예산을 고정시켜 놓고 모델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도 들자면 이번엔 예산을 여러 개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주방의 규모와 재료의 양을 조합을 해보다가 어떤 것이 가장 손님 만족도가 좋았는지를 보는 것이고 분석 결과는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났을 때 주방 규모와 재료 수를 똑같이 균일한 비율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어떤 수학적 함수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최적화시키는 파라미터를 나타내기 위한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자면 앞선 두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방 규모와 재료 양이 어떨 때 보통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이제 이를 함수화시키는 마스터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46, 0.54처럼 거의 비율이 동일하게 늘려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함수식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수식을 자세히 보자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이 손실 함수일 텐데 첫 번째 항, 이는 데이터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실이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다음은 이제 모델 파라미터 수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n이 모델 크기이기 때문에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손실이 낮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이터 수. 그래서 데이터 수가 커지면 이 손실이 줄어들고 데이터 수가 적어지면 손실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손실 함수와 실제로 이제 했던 어, 그 예측을 뺀 다음에 이제 허버 로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허버 로스라는 것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때 오차가 작을수록 좀 더 엄격하고 오차가 클 때는 크게 로스를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최적화를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따 그래프에서도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모델 크기와 훈련 토큰 수의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이 가장 균일한 경계를 이제 이 efficient fronti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식을 보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최적인 모델 크기가 얼마냐, 최적인 데이터 양이 얼마냐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제 이 두 그림은 각각 동일한 것을 다른 두 관점으로 나누어서 그린 것인데요. 여기서 붉은 등고선이 각각의 로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그 계산량이 적게 드는 최적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고퍼라는 모델과 앞으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그 고퍼라는 모델이 40빌리언 이 규모일 때 가장 효율적인 것과 유사한 친칠라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세로로 된 이 다양한 어, 에- 그 이게 그 모델이 사용한 연산량이죠. 네, 이 연산량을 이렇게 옆으로 보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스가 가장 적은 이 고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빌리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교하고자 하는 고퍼가 67빌리언의 모델 크기를 가질 때 동일한 연산량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퍼를 비롯한 여러 모델들과 실험을 해볼 텐데요. 이 친칠라 모델의 개발 목적이 고퍼에서 사용된 컴퓨팅 연산 내에서 어, 더 많은 학습 토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라미터는 더 적게,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는 4분의 1 크기로 토큰은 4배 더 많게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이러한 학습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친칠라와 고퍼 모두 학습 중간에 배치 크기를 2배로 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 모델링 태스크인데요. 총 6개 분야로 했습니다. 이때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이 언어 생성 관련한 태스크 중에 더 파일이라는 태스크에서는 이게 고퍼와 비교했을 때 모두 다 0보다 높은 것을 봐서 고퍼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MLU라는 태스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술 주제와 주제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해서 다중 작업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태스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저희가 친칠라가 고퍼의 4배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MLU가 이러한 데이터 유출에 비교적 위험 요소가 적어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람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독해 능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긴 문맥을 이해해서 마지막 단어를 예측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고퍼를 능가했고, 특히 이 레이스 H, 레이스 M에서 크게 향상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서 각각 어렵고 중간 문제 난이도라고 합니다. 모두에서 고퍼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론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 4가지 태스크 제외하고 모두 더 높은 성능을 이뤘습니다. 다음은 상식을 추론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도 모두 능가했고 여기서는 GPT도 친칠라가 능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드 북 질문 응답인데요. 이건 외부 정보 없이 응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칠라가 어, 5샷, 퓨샷 중에 5로 한 것은 31.5, 64로 한 것은 35.5로 모두 소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성별 편향과 관련된 유해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고포보다 모든 대명사에서 더 자주 올바르게 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여성과 중성 대명사에서 성능 향상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또 동일한 결론으로 내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모델을 키울 것이 아니라 모델을 키우는 만큼 데이터의 양도 늘려야 한다. 여기서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한 것은 데이터의 양을 늘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로 친칠러 논문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